앱스코 온라인 이용 교육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교육은 교육학 전공자라면 에듀케이션 소스를 통해 교육 관련 학술 자료를 탐색하자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육학 관련된 자료를 탐색할 수 있는 에듀케이션 소스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란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ucation Source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입니다. 앱스코는 세계 최대 학술 컨텐츠 제공사로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리뷰, 해외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 검색 등의 다양한 학술 정보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앱스코에서는 사실 다양한 주제 분야별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교육학 분야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해외 학술 원문 풀텍스트 데이터베이스인 에듀케이션 소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듀케이션 소스는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1,400종 이상의 오픈 액세스 학술지를 수록하고 있는데요. 또한 아마 교육학 관련돼서 학술 자료를 많이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에릭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에릭에 색인되어 있는 500종 이상의 원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된 동영상도 제공을 하고 있으며 다루고 있는 교육학 분야 주제 분야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보건, 언어, 특수교육 등 특화 교육 분야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학, 과학, 수학, 물리, 음악 등 각 주제 분야별 교육 관련 학술 출판물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에듀케이션 소스에서 제공되는 풀텍스트 저널, 매거진, 피어 리뷰 저널, 엠바고 없이 제공되는 저널,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포스에 등재된 저널의 수는 우측에 보이시는 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 에듀케이션 소스에서 어떤 타이틀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공유해드린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듀케이션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1189종의 풀테스트 저널과 매거진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1189종은 어떤 타이틀들인지 여러분들 우측에 보이시는 타이틀 리스트를 통해 엑셀 또는 HTML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ML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자료 유형은 무엇인지, ISSN, 출판사명, 출판사, 색인이 되어 있는 날짜, 풀텍스트 제공되는 날짜, 딜레이 여부, 피어 리뷰 여부까지 보다 더 자세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나는 교육과 관련된 특정 저널의 원문을 찾고 있다. 그 저널의 원문을 이 에듀케이션 소스에서 제공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타이틀 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듀케이션 소스에서는 어떤 교육학 관련된 타이틀들을 수록하고 있는지 해당 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 종료 후에 교육 자료를 여러분들 이메일로 공유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메일로 보시면 이 에듀케이션 소스에서 엠바고 없이 제공되는 교육학 관련된 주요 저널을 여러분들 표지를 또 그리고 학술지 저널명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살펴볼 에듀케이션 소스 데이터베이스란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도와드렸는데요. 혹시 현재까지 내용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접속을 해주셔야겠죠. 접속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케이션 소스는 여러분들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교 내에 계신 경우 로그인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 외에 계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로그인까지 마치신 상태에서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에 보시면 메뉴가 쭉 보이게 됩니다. 그 전체 메뉴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 메뉴 중에서 전자자료, 학술 DB,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이 저널과 같은 메뉴를 찾아서 클릭하시면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목록에서 Education Source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접속이 완료됩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메뉴 명칭은 여러분들 기관마다 상이하고 또 메뉴 구성, 메뉴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관에서 어떤 메뉴에서 구독하고 있는 DB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 메뉴에서 Education Source를 찾아서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접속 방법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에듀케이션 소스 활용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교육을 들으시면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에듀케이션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교육 내용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에듀케이션 소스에 접속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듀케이션 소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접속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검색 옆에 내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앙에는 기본 검색창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검색을 수행하다가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검색 또는 출판문이나 주제로 검색할 수 있는 메뉴, 그리고 검색 탐색 도구, 추가 검색 탐색 도구가 있는 경우에 보여지는 메뉴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기관 설정에 따라서 인터페이스 언어가 대체적으로 한국어로 보이실 텐데요.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인터페이스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영어가 더 편하다 또는 나는 제2외국어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언어로 선택하시면 해당 언어로 인터페이스 언어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언어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개인 프로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현재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마이 앱스코라고 보여지게 되며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계정 생성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정 생성은 간략하게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생성이 완료됩니다. 생성하시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이용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북마크, 알림 설정 등과 같은 개인화 기능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기본 검색을 한번 간단하게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술 자료를 찾으실 때 가장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셔서 검색을 수행하시는 게 키워드를 통한 기본 검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오늘 교육학 관련해서 어, 셀프 에피커시 관련된 자료를 찾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검색을 수행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입력한 키워드로 검색된 결과 현재 총 42,000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쭉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검색 결과 리스트에서는 자료 유형은 무엇인지, 제목, 출판사, 초록,
주제어의 정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이나 초록 주제어의 경우 더보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목에서는 일치하는 키워드가 노란색으로 초록 주제어 출판사항에서는 볼드체로 표기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검색 결과는 내가 검색한 키워드와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제공됩니다. 해당 버튼을 통해 최근 일자 또는 오래된 일자 순으로도 검색 결과 정렬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목을 클릭하시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금 우리가 검색 결과 리스트에서 보았던 출판상, 제목, 초록 주제어 외에도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OI나 ISSN이나 저자 소속 기관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하단에서는 원문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검색을 수행하는 방법 외에도 사실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상세 검색을 이용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창 우측 상단에 있는 상세 검색을 클릭하시면 방금 우리가 보았던 기본 검색과 달리 여러 개의 검색 필드를 사용하고 또 왼쪽에 보시면 연산자도 보이고 있고요. 또 우측에서는 필드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는 필터를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검색과 다른 차이점은 여러 개의 검색 필드를 사용해서 조합하면서 구체적으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검색 필드에서 우측에서 필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셀프 에피커시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는 이 키워드가 제목, 출판상, 초록, 주제어와 같이 어느 정보에 이 키워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결과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이 키워드가 예를 들어 제목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드를 타이틀로 제한하신 다음에 검색을 수행하시면 이 셀프 에피커시라는 키워드가 제목에 포함된 검색 결과만 나타나며 12,000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목에 셀프 에피커시가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검색 결과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나는 음, 온라인 학습과 셀프 에피커시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 그럴 경우 두 개의 검색 필드를 사용해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두 개 이상의 검색 필드를 사용할 경우 꼭 왼쪽에 보이시는 불리한 연산자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는 여러분들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검색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에듀케이션 소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용하는 다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산자는 and, or, not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산자를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검색 결과를 늘려나갈 수도 반대로 줄여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and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는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검색어 모두 포함된 교집합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색으로 표기된 부분의 검색 결과만 살펴볼 수 있는 연산자가 바로 AND 연산자입니다. 그 예를 들어 나는 흡연과 암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 그럴 경우 스모킹 and 캔슬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스모킹과 캔슬 두 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교집합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ND 현상자는 여러분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 주요 키워드나 또는 핵심 키워드를 검색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월 연산자는 AND와 반대로 검색 범위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개의 검색어 중 한 개 이상 포함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치매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 디멘티아라고 검색을 해서 살펴보니까 어떤 저자는 알츠하이머라고 쓰기도 한다. 그럴 경우 두 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두 개의 키워드들 중 한 개 이상 포함된 넓은 범위의 검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멘티아 or 알츠하이머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디멘티아 또는 알츠하이머 두 개의 키워드들 중 최소 한 개 이상 포함된 결과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낫은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지만 and와 같은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검색어 중 한 개는 포함되지만 한 개는 제외된 결과를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스모킹 not cancel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스모킹이 포함된 검색 결과 중 캔슬은 제외한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연산자를 활용해서 우리 오늘 이 셀프 에피커시 관련해서 조금 더 키워드를 확장해서 검색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 들어주신 분 계시는데요. 저희가 녹화로 진행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음성으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Q&A 또는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셀프 에피커시 관련해서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셀프 에피커시 관련해서 온라인 러닝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셀프 에피커시와 온라인 러닝 두 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AND 연산자를 활용해 주셔야겠죠. 자, 그런데 온라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 러닝이라는 키워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하단에 추천처럼 디스턴스 러닝과 같은 키워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or and는 제가 예시로 두 개의 키워드를 보여드렸지만 사실 몇 개의 키워드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or 연산자로 키워드를 쭉 나열하시면 자, 이렇게 검색을 수행하게 되면 셀프 에피커시 하나와 온라인 러닝 또는 이러닝 또는 디스턴스 러닝 세 개의 키워드들 중 한 개 이상 포함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필드로 두 개 다 변경을 한 상태에서 검색을 실시하게 되면 자, 3,200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셀프 에피커시 온라인 러닝 또는 디스턴스 에듀케이션과 같은 내가 검색한 키워드와 관련된 자료들이 쭉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디스턴스 러닝이 아니라 디스턴스 에듀케이션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개 이상으로 조합되는 키워드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검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뒤에 큰 따옴표를 입력해 주시면 디스턴스 따로 러닝 따로 나오는 검색 결과가 아닌 정확하게 디스턴스 러닝 관련된 자료가 나타나게 되며 2,900건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 나는 미들스쿨은 제외하고 싶다. 또는 뭐 미들 에이지들을 제거하고 싶다. 잠시만요. 미들스쿨로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온라인 러닝과 셀프 에피커시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는데 중학교는 제외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또 not 미들스쿨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검색을 수행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800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셀프 에피커시 온라인 러닝 관련된 자료 중에서 미들스쿨이 포함된 자료는 제외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세 검색, 불연 연산자 또 필드를 제한하면서 검색하는 부분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상세 검색을 실시하는 방법도 너무 유용하지만 사실 우리가 키워드를 생각하고 또 검색식 and or not 연산자를 활용해서 검색식을 구현하는 것도 시간이 조금은 소요가 되죠. 요즘 AI 도구
많이 여러분들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에듀케이션 소스에서도 AI로 활용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로 AI 지원 검색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자연어 검색이라고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부터 AI 지원 검색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I 지원 검색은 보시는 것처럼 검색창 우측 하단에 토글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글을 활성화하신 상태에서 AI한테 질문하듯이 질문 또는 문장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 관련 자료를 찾아줘. 고 질문을 하게 되면 AI가 이 질문 또는 문장을 분석해서 검색 쿼리를 만든 다음 그 쿼리를 바탕으로 적합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 검색 결과를 살펴보니까 셀프 에피커시, 스튜던트 셀프 에피커시 관련된 자료가 적합하게 잘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AI는 이 질문을 어떻게 검색 쿼리를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체화된 질의 보기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방금 작성했던 and or 나 불련 연산자를 활용해서 검색 쿼리를 만들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학습자, 수학생 이렇게 동의어를 5월 연산자를 활용해서 나열을 해 주었고요. 자기 효능감도 자기 효능, 효능감, 자아 효능감과 같은 키워드로 나열을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는 한국어로 질문을 했는데 AI는 한국어 쿼리와 영문 쿼리를 동시에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한국어로 질문을 하게 되면 AI는 한국어 쿼리와 영문 쿼리를 동시에 작성을 해 주고요. 영문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뒤에 영문 쿼리만 검색을 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실 사항은 에듀케이션 소스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물론 국내 자료도 포함은 하고 있지만 국내보다 해외 자료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 학술 자료를 탐색하실 때 이 에듀케이션 소스를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자동으로 한국어로 질문을 하더라도 한국어 커리와 영문 커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한국어 자료는 필요 없다. 해외 학술 자료만 탐색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뒤쪽에 보이는 영문 쿼리만 복사하시고 자연어 검색을 끈 상태에서 쿼리를 붙여 넣으신 다음에 검색을 수행하시면 동일한 검색 결과가 보여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검색 결과는 해외 자료만 검색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방금 셀프 에피커시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었죠. 기본 검색으로. 자, 이렇게 검색했을 때는 당연히 이 셀프 에피커시라는 한 개의 키워드만 관련된 자료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AI 지원 검색을 활성화를 해서 검색을 수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42,000건에서 45,000건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체화된 질의 보기를 클릭하시면 AI는 셀프 에피커시라는 키워드 한 개뿐만 아니라 셀프 에피커시 빌리프, 퍼스널 에피커시 또는 confidence in abilities라는 키워드를 내열해서 검색을 수행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확장된 것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키워드들 중 한 개 이상 포함된 자료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점이 예를 들어 나는 엔드월 납불련 연산자를 활용하고 싶다. 근데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주제 관련해서 어떻게 동의어 유의어를 나열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검색 쿼리를 만들어야 할지 조금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로 질문을 해서 쿼리를 참고하시던가 또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동의어 유의어를 AI가 어떻게 작성을 해주는지 참고하신 상태에서 나만의 검색 쿼리를 만들어서 상세 검색을 실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렇게 검색을 마쳤는데도
사실 우리가 뭐 몇천 건, 몇만 건의 검색 결과도 굉장히 많게 느껴지죠. 그 검색 결과를 하나하나 읽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필터링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필터링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이 필터링은 기간에 따라서 약간 설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화면처럼 왼쪽에 고정적으로 필터가 보여지는 기관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검색창 하단에 토글 형태로 필터가 보이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검색창 하단에 있는 가장 왼쪽에 있는 모든 필터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는 좌측의 필터가 우측 패널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의 위치만 다를 뿐이지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출판 연월일, 자료 유형, 주제, 출판물, 출판사, 언어와 같은 필터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먼저 출판 연월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술 자료는 최신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최근 5년 이내 출판된 자료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따라서 1년, 5년, 10년 또는 날짜 범위를 지정해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최근 5년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딩 속도가 조금 걸리네요. 네, 이렇게 적용한 결과 19,000건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가 적용한 필터는 선택한 제한 항목 아래 나타나며 만약 제거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X 또는 모두 지우기를 클릭하시면 손쉽게 필터 제거한 리셋한 화면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형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에듀케이션 소스는 저널뿐만 아니라 매거진과 같은 다른 자료 유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예를 들어 나는 논문만 찾고 싶다, 저널만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학술 저널을 클릭하시고 적용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검색 결과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 유형도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제 출판물 출판사도 원하시는 필터를 추가적으로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를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색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문 옵션이 없는 색인 검색 결과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중에서 나는 원문을 제공하는 검색 결과만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 풀 텍스트 필터를 클릭해 주시면 원문을 제공하는 검색 결과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널 중에서도 피어 리뷰된 저널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필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 리뷰 클릭하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저널 중에서도 피어 리뷰된 저널 검색 결과만 살펴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 검색 결과 하단에서 원문, 인용, AI 인사이트와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 화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 PDF만 제공하는 경우 또는 이용 가능한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PDF와 온라인 전문보기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PDF는 PDF 포맷으로 제공하는 버전이며 온라인 전문은 HTML 버전입니다. 내용은 동일하지만 형식에 따른 차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직 인용된 수치가 네, 보시는 것처럼 인용된 수치가 보이는 이유는 이 논문을 몇 건의 논문이 인용했는지 수치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인용한 22건의 리스트를 쭉 확인할 수 있으며 인용수 또는 게시일 순으로 필터링을 해서 리스트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목을 클릭하시면 이 저널의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저널의 원문을 이 에듀케이션 소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원문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인사이트는 버튼이 있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AI가 2개에서 5개 정도로 실제 논문의 내용을 직접 참조해서 요약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목, 출판사, 초록, 주제어를 봤을 때 이 논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럴 때 원문을 읽을지 말지 고민이 된다. 그러실 때 AI 인사이트를 통해서 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이구나 판단하시고 원문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각 검색 결과 우측에 보시면 두 개의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북마크 아이콘으로 항목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점 세 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인용, 프로젝트 추가, 공유, 다운로드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용은 인용 사항을 텍스트 또는 서재 관리 도구 형식으로 반주를 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추가는 북마크처럼 항목을 저장하는 기능이지만 나만의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서 해당 프로젝트에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주의해 주실 사항은 북마크와 프로젝트는 개인화 옵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 하셨을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 앱스코 계정 생성 후 로그인 하셨을 때 북마크와 프로젝트의 항목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는 해당 항목에 대한 링크를 드라이브 또는 이메일로 공유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메일로 공유할 때는 2명 이상의 이메일로 한 번에 전송이 가능하며, 원문이 있는 경우에 원문도 첨부 파일로 함께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는 원문 또는 메타데이터를 원하시는 형식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각 검색 결과 우측 상단에 아이콘을 통해서 도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제목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상세 정보 페이지 우측 상단에서도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문을 이용하는 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우측 상단에서 방금 설명드린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최대 500개까지 선택해서 한 번에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주의해 주실 사항은 다운로드는 메타데이터만 다중 선택하셨을 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중 선택하셨을 때는 원문은 다운로드가 어렵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원문은 각 개별 항목에서 다운로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 500개 항목까지 인용, 공유, 프로젝트 추가, 북마크 추가 또는 메타데이터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